그때 우리 할머니 정숙진, 윤여운. 할머니의 글. 나는 89세의 할머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일제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경기 여자고등학교 졸업반 때 8.15 해방을 맞았다. 이화여자대학교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6.25를 만나고 9.28 수복, 일사 후퇴, 대구에서의 피난체험 등 이 나라의 격변을 직접 체험한 산 증인이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피난민들이 기차 위에 올라타는 장면, 등에 짐을 지고 머리에 짐을 이고 쫓기듯 달리는 광경을 볼 때 내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우리 가족 역시 그 장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6.25로 인해 나는 큰 오라버니와 큰 형부를 잃었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 신여성으로서 사회 진출을 계획했던 젊은 날의 꿈도 포기해야 했다. 6.25가 나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내가 88세가 되던 지난해 외손녀 여준이가 할머니의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신혼시절 등 살아온 삶의 얘기를 듣고 미술 작품과 글로 기록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구순을 앞둔 나이인데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남아있을까? 내 세포는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없었지만 용기 내어 인터뷰를 승낙했다. 그렇게 나는 88년 전으로 돌아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여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모여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다. 이를 계기로 잊고 있었던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의사였던 아버지 덕택에 참으로 어려움 없이 자랐고 따뜻한 남편의 보호 아래 철없이 살았다. 이제야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인생이건만 몸이 내 맘 같지 않아 서글프다. 존경을 받고 감동을 줄 만한 이야깃거리가 없는 것도 부끄럽고 아쉽다. 그러나 지금 나는 행복하다. 어느 날 가족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막내딸 수경이가 엄마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보았다. 나는 주저없이 지금이 가장 행복해 라고 말했다. 실제로 나는 요즘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다. 피난 시절 함께 대전여고 선생을 하면서 만난 나의 남편 구본정 선생과의 결혼 생활은 회원을 넘기고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결혼식 때 이철경 선생님이 우리 부부를 위해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다. 파도가 없는 햇빛이 아름답게 반사되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결혼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 하고. 우리는 선생님의 축사처럼 살아온 것 같다. 행복은 환경도 아니요, 남이 주는 것도 아니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며 나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다. 지금도 여전히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린다. 남편과 함께 서로가 늘 고마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일상의 삶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원동력이 되곤 했다. 나는 남편을 연인처럼, 남매처럼, 친구처럼 생각하며 말도 행동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왔다. 지금도 외출 전 현관에서의 스킨십은 일상생활이다. 89세 동갑인 남편과 나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느 날 10여 년을 단골로 다니는 생선가게 아저씨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 일이 있었다. 어르신,
연세가 어찌 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저는 한 번도 어르신의 맨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옷맵시도 남다르시고요. 사실 나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다. 화장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단정하게 차리기를 즐겼다. 70세가 넘으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스트레칭하고 일어난다. 길을 걸을 때도 보드블록 하나하나 똑바로 밟고 걷는다. 그 결과 꼿꼿한 허리와 젊은 마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우리의 끝에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기에 노년이 두렵지 않다. 인생이란 기다림 속에서 사랑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니. 마지막으로 지난 생일날 며느리 규현이가 선물한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나이 드는 내가 좋다라는 책에 실린 헨리 농펠로의 시로서 내 마음을 대신하고 싶다. 노년도 청춘 못지않은 기회이니 청춘과 조금 다른 옷을 입었을 뿐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사라지면 낮에 없던 별들이 하늘을 채우네. 그때 우리 할머니